전 세계를 긴장으로 몰아넣은 나흘 동안의 중국의 타이완 봉쇄 군사훈련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군사작전 과정에서 중국이 전례 없이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침범한 점 등을 볼 때 앞으로 중국의 무력 시위가 한층 더 거세질 거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스라이더에서 중국의 이번 타이완 봉쇄 군사작전 관련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을 진행했는데 어제로 사실상 종료했다고요? 중국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서요, 타이완 봉쇄훈련 사실상 종료했음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관영 매체를 동원해서 나흘 동안의 훈련 과정 대대적으로 선전도 했는데요. 화면 속 중국 육해공군은요,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했고요. 또 다양한 전투기 훈련, 또 공중급유기 출격 등 모습 전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 역시도 어제 정오를 기해서 중국군이 발표한 6개 훈련구역 효력 상실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7번째 훈련구역은 우리 시각으로요, 오늘 오전 11시에 작전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이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훈련이 나흘 동안 이루어졌는데 중국군의 군사훈련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첫 무력 시위를 한 게 펠로시 의장이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일입니다. 중국은 타이완의 북부, 남부, 동부, 주변 해역에 모두 11발의 둥펑 계열 탄도미사일 발사하면서 미국 그리고 타이완을 동시에 겨냥한 전례 없는 화력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각종 전투기 들어갔고 군함들 들어가면서 매일매일이요. 사실상의 국경선이라고 말하던 것이 그 타이완 해협 중간선인데 이곳을 매일매일 넘나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전 기간에 중간선을 넘은 군용기가 현재 파악된 걸로만 100넉 대에 달할 정도니까요. 이에 대해서 타이완군은 전투기 출격시켰고요. 또 방공 미사일 시스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해협에는 정말 일촉즉발의 긴장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타이완 국방부는요, 이번 중국의 군사훈련, 타이완 공격 모의 훈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완 침공훈련이다 이렇게 볼 정도면 양안, 그러니까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이런 군사적인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미 이번 군사작전에 이어서요, 중국 앞바다 곳곳에서 이미 실사격 훈련 예고를 했습니다. 서해 앞바다 일부 수역의 실탄 사격 훈련은 이미 시작을 했는데 오늘 15일까지 계속되고요. 또 산둥반도 그리고 랴오뚱반도 북쪽 바다에서 진행할 실사격 훈련이 있는데 오늘부터 한 달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요, 타이완 육군도요, 내일부터 11일까지, 오는 11일까지 155mm 곡사포 등을 동원해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에 들어갑니다. 자, 날짜로만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 우리도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촉발한 이번 중국의 군사작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그동안 타이완과 갈등이 생기면요, 전투기를 타이완의 그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구역에 보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여러 차례 넘은 겁니다. 중국의 무력 시위 영역이요, 이제 타이완 쪽으로 더 다가선 겁니다. 만약 앞으로 이렇게 중간선을 수시로 넘어들게 된다면 타이완으로서는 이전과는 다른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양측의 긴장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하나를 든다면 중국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타이완 상공 넘겨서 타이완 동쪽 바다에 둥펑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전문가들은요, 미국이 주변 바다에 필요할 때 항공모함을 보낼 때를 대비한 훈련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군사작전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시위 넘어서 미국을 겨냥한 경고 사격이라는 겁니다. 네, 경고 사격을 날릴 정도로 미중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앞으로의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 걸로 보이나요? 사실 중국은 미국 바이든 정부를 향해서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와서 안 된다 여러 차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실 바이든은 펠로시의 타이완행 그렇게 강하게 말리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중국은 이번 군사작전에 앞서서도 기후변화 협상 등 하는 데 있어서
뭐 해오던 협력들 하나둘 중단을 했는데 그게 국제사회로 봤을 때 지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군사작전 기간에는 양측을 서로 연결하던 한 라인이 있었는데 또 한 라인도 끊고 군 실무 회담 등 또 잇따라 취소를 했어요. 한마디로 타이완 해협 주변 등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무력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여러 대비책들 그걸 치운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중국 간의 협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이는 상황인가요? 그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 양국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상대로 해서 많은 요구 또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벌써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치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 때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양국 군사 경쟁의 애꿎은 직접 피해자가 우리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이유로 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 중 간의 공조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예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타이완 봉쇄 군사훈련 관련해서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